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없는데 좋은 소식이야? 뭐야? 하나 있다는 이정일 PD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새 SBS 뉴스 사이트를 네.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스토커 아니야? 김성태 드디어. 보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드디어 어제 파이뉴스에서 네. 16번째로 또 순서까지 세워봤어. 야, 제2의 민동기입니다. 16번째로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김성태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최근 영상을 또 안 썼더라고요. 네. 제일 최근 영상이 왜 김성태 의원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1인 시위. 네. 그 사실 1인 시위로 모든 방송국들이 그거 짤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SBS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안 찍었나 보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어제 보도에도 그 영상을 안 쓰고 1인 시위 영상을 안 쓰고 그럴 수도 해서 있겠네요. 근데 뭐 어떻게 안 기자가 가요? 한정되다 보니 나가는데 못 나갔나?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어쨌든 어제는 했어요. 이게 다 저희는 아니고 민동기 기자의 스토커 행태가 저희와 민동기 기자의 콜라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콜라보까지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질러볼까요? 의도치 않은 콜라보인데 아무튼 했는데 네. 3사도 다 하고 지상파 3사 다 하고 뭐 JTBC도 하고 했는데 TV조선은 또 안 했더라고요. 네. TV조선은 그래도 뭐 지난주 월요일은 또 뭐 김성태 의원 측 얘기와 뭐 해가지고 약간 공방식으로 김성태 의원 딸 채용 비리에 네네. 관해서 보도를 했는 게 있었는데 어제는 또 안 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들. 아무튼간에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네. 우리 이제 뒤끝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SBS 사이트 안 들어도 돼. 드디어 영상이 그러니까 영상이 처음 올라와서 그런지 보도가 좀 길었어요. 제가 느낄 그랬어요? 때.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그런가? 네. 네. 아무튼 SBS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요 조금 묵혀뒀다가 발표를 한 데다가 또 이것 자체가 발표된 게 지난 25일인데 오늘이 벌써 30일이네. 그래서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시영 씨가 그동안에 계속 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된 그 이제 조선일보 중심으로 한 모니터 이거를 하느라고 그 방송을 그게 이제 뜨거울 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느라고 지난주를 거의 소진했고요. 오늘은 그 전에 나왔던 보고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공장에서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보너스 주라고 했던 그 문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신문분과 출신의 기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도 이 보고서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자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나도 분명히 썼을 텐데 라는 반성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게 꼭 나와야 반성하냐 내가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솔직히 수치는 좀 새롭지만 솔직히 이런 어떤 인터넷 유머가 있잖아요. 지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뭐가 있었다. 그런 되게 웃기는 인터넷 유머가 있어요. 기자들이 쓰는 말들이 다 사실은 기자용어 해석집이 있는데 그죠? 지적이 네. 나왔다는 그 중에 없습니다. 아니야. 없어요? 거기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 한 30가지가 쫙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옛날에 우리가 걔 누구지? 배나은 활동가랑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야 우리도 진짜 이걸로 모니터 한번 해볼까? 정말 이 말만 쭉 해서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너희들을 기레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그 대중의 언어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보고서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이 말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터넷 유머로 말할 때는 마치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 양 막 나는 그런 말 쓰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로데이터 다 있다. 기사. 로데이터 이거 다 있다. 응, 넌 혹시 안 썼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작해 봅니다. 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를 두드리면 민원년 신문 모니터. 도깨비 방망이 특집. 나와라 와라 뚝딱 나와라 와라 뚝딱 예. 도깨비 방망이? 왜죠? 네. 응. 뭐가 나왔으니까요. 아 뭐가 나왔다. 네, 뭔가 나오니까. 뚝딱. 네. 아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애 학교 보낼 때 학원위원장이었는데 학원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몇 명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까? 몇 %입니까? 학부모에 막 이러면서 막 내 의견에 반대하시는 그런 어떤 분은 그 지적이 있다라는 말이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죠. 막 반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너의 머리에서 나온 지적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지 서로. 근데 내가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이게 바로 기자들이 받는 비판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 엄마의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반드시 내가 그 그렇죠. 녹음까지 해가지고 워딩을 따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번 모니터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목소리가 나온다. 이 4개를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8개로 키워드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거 통계적 유의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분석을 한 거는 네. 신문의 전체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기사 단건이 아니라 텍스트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 별지 섹션이 없는 신문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별식 섹션은 이제 다 없앴고요. 별지 네, B면, C면, 그 경제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없앴고요. 따로 나오는 면들.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또 이상한 단신 기사들이 많아요. 그 이상한 단신? 네, 뒤에 뭐가 나올지 어떤 기사가 있는지 소개하는 그 기사들이 있거든요. 조그만 기사들이 한 2면에 쫙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없앴고요. 그걸 다 빼고. 네. 네. 중복 체크를 포함해서 총 241건의 기사가 걸렸습니다. 241건의 기사가 걸렸는데 사실 중복 체크니까 실제 기사에서 2건씩 막 그 키워드가 2개씩 걸린 경우를 제외하면은 실제 기사는 이것보다 약간 한 10개 정도 적고요.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이고요. 2주간. 네. 그렇게 해봤더니 역시 이 8개 키워드를 가장 많이 쓴 언론사는 조선일보로 70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역시를 붙이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선입견 안 좋죠. 네, 하여튼 편견입니다, 편견. 네, 하여튼 조선일보가 역시는 70건 나왔다. 취소하십시오, 역시. 네. 네. 편집해 주세요. 취소를 못하겠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 중앙일보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네, 중앙일보는 굉장히 적게 나왔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순서대로 많이 나온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조선일보가 70건, 한국경제가 40건, 서울경제랑 동아일보가 33건씩 나왔고요. 그 다음이 경향신문 30건, 한겨레 20건, 중앙일보 15건 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와, 중앙일보가 이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안 쓰는구나. 네, 근데 이게 는 지적이다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무슨 지적이다, 비판이다 뭐 이런 건 또 없고 그다음에 혹시 중앙일보는 계속 지적이다라고 한 거 아니야? 지적이 나온다, 지적이 나왔다가 아니고 보면은 지적이다, 지적이 비판이다.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빠진 지적도 거잖아. 나왔다도 있어요. 지적도 나왔다. 네, 그건 뺐어요? 네, 그거는 약간 키워드를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비교를 할 때는 한국경제하고 서울경제는 뭐 지금 별외로 경제지를 우리가 모니터하긴 하지만 네. 이제 같은 일간신문 중에서만 이제 비교 종합일간지를 가지고만 비교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사 우리가 지금 이게 거의 기사의 지면은 거의 비슷하게 차지한 거잖아요. 섹션을 다 뺐으니까 별지 섹션을 다 뺐고 본지만 가지고 했으니까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사에 비해서 약간 추측성 그리고 근거 없이 하는 어떤 뭐 카더라성 보도들 이런 태도가 좀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해도 되는 수치 아닌가 이 수치를 보면. 지적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자기 뇌피셜이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거나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학운위원회 그것과 비슷한 거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건 김원경의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논설위원들이 몇 마디 해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자 용어 뭐 이거 이제 사례를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사례를 꼭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면은 이 이제 시영 씨가 이거를 모니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숫자 그 몇 건만 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사례 분석을 했는데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3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 빵점짜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뭐라 그러 척도를 매긴 거예요.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걸 질이라고 하는데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네. 빵점짜리 아이는 빵점이고 3점이 만점이에요. 3점을 받으면 괜찮아 내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3점을 받은 애들은. 지적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도 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지적이 나왔다라고 정확하게 써준 거야. 출처가 있는 거. 네. 있는 그래서 건 3점. 지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건 3점. 그 다음에 좀 그 누군지는 알겠지만 애매한 건 2점. 그 다음에 이제 1점은 사실상 조선일보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소식통에 따르면 뭐 이런 거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익명? 거. 0점은 아예 없는 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뇌피셜. 네, 그럼 이 사례들을 그 3점의 의미와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각 점수의 의미와 사례들 중심으로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3점은 사람의 실명이나 기관명, 공식문서 등이 명시된 경우이고요. 네. 이건 출처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기사라고 네. 볼 수 있죠. 예컨대 서울경제의 상장사 감사위 회계 재무전문가 비율 높여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계 재무 전문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삼정 KPMG 보고서를 인용했거든요. 그 삼정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인용을 한 건데 이러면 이제 명확하게 어디서 지적이 나왔는지 언급을 해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 점은 출처가 있지만 표현이 약간 다른 경우라고 봤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경향신문에 에어컨 생존권 부담 덜어주기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에 여름철에만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내릴 게 아니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기사 말미에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포럼 사무차장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기요금 인하는 전력 소비를 증가시켜 원전과 석탄 발전 가동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 관리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죠. 딴 거죠. 이런 경우를 2점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더 언론사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한 경우. 네, 나중에 통계표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2점은 별로 없다. 네, 2점은 별로 없고요. 네. 어쨌든 그 정도가 2점이다. 네. 네. 그다음에 1점은 무슨 개, 무슨 권, 무슨 관계자, 무슨 소식통 이런 애매한 표현이랑 익명 처리된 취재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통해 자기 그 신문사의 의견을 이렇게 보도를 한 경우고요. 뭐 핵심 관계자에 따른 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권 무슨 관계자. 그렇지. 네, 무슨 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치권. 네, 걔도 많아요. 걔도 많아.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2011 권재진, 2019 조국, 180도 말바뀐 여야라는 기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하면서 서울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근거를 들었냐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댓글들을 근거로 들었어요. 서울대 내에서 비판이 나온다는 근거로. 네, 이것도 얼토당토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재밌다. 쌈박한데. 근데 그거 생각도 못했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네. 그 다음에 역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김경수 신공항 재검토 결정 내가 주도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를 조선일보가 비판을 하면서 야권에서는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방송에 나와서 할 소리냐 하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썼는데요. 야권. 네. 야권이라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익명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권이라고 쓴 거죠. 굳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장 나쁜 사례인 0점인데요. 진짜 뇌피셜인 경우. 지적이 나왔다 등의 표현만 있고 전혀 출처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심지어 기사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승전결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지적이 나왔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아일보에 상세경 지역 일자리 전성시대 바보야 문제는 사업성이야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위 그 광주형 일자리, 밀양형 일자리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밀양형 일자리에 대해서 밀양도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라고 썼어요. 출처가 없네. 네, 출처가 전혀 없죠. 그냥 밀양에서는 뒷말이 나온다잖아. 네, 나름 근거가 없진 않은데요. 김 지사가 5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직후 밀양형 일자리가 발표됐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는데요. 사실상 정황 증거만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뒷말이 돌고 있는 거를 기자가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뒷말이 동아일보 사옥에서 나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아니 실제로 밀양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밀양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어. 나중에 사후에 써놓고 나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 찾으라면 나중에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럴 거면 기사를 왜 쓰냐는 거죠. 그렇죠. 밀양 뭐니까. 의미가 있나 그렇게 쓰는 게. 그 다음으로 중앙일보 가장 적었다고 했잖아요. 중앙일보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중앙일보에 민주당, 손혜원, 우리 당도 아닌데 언급할 이유 없다라는 기사에서 지난달 손혜원 의원이 기소된 후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이 때문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손 의원 손절매에 나선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끝? 네, 이게 끝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역시 누가 봐도 그 중앙일보 사옥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네. 아니면 여기 자기 기자 뇌에서 나온. 네, 논설 의원이 한마디 해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논설 의원이 한마디 해줬을 수 있다. 네. 제가 이거 생각하기 전에 네. 저는 이제 기자지망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다른 활동가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 그 실제로 기자가 되기 전에 그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기자들이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라고. 뭐가 좋은 아이디어? 그 기자들이. 아니 이 아이디어가. 네. 이 보고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요거 우리가 나가고 나서 뉴스공장에도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누가 뭘 어떻게 돼? 언론들이. 다 자기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진짜 내가 아까 말한 그 기자처럼 나도 옛날에 언젠가 썼던 것 같긴 한데 나는 못 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로데이터 공유 있다. 내가 그렇게 말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리고 피하기 어렵다. 한겨레 김한 기자도 옆에 있다. 한겨레도 쓴다. 많이 쓴다. 아유 한겨레도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냥 관용어 처럼 자기들이 쓰는 그냥 끝이지 그 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원연이 맨날 말하는 그거랑 거의 똑같아. 맨날 우리 좌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맨날 좀 다르죠. 도대체 아니야 나는 그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안 쓰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를 안 쓰려고 하면 다양하게 내가 걔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 고민들을 지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워딩이나 논리를 지어내야 돼요.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취재를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 실명 취재원을 찾아서 그 사람이 코멘트를 이렇게 말했다라고 듣고, 써야 되잖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날탕으로 자기가 혼자서 그냥 소설 쓰듯이 막 써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럼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보고서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날리던가 그 문구를 통으로 날리던가 아니면은 내가 사례를 찾아서 그렇게 그 말이 어느 논문에서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지 거의 비슷한 말을 찾아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냥 비판이 있었다, 지적이 네. 있었다 이런 식의 말을 우리 보고서에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데스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지. 저는 생각보다 지금 신문 방송 대부분의 데스크들이 그냥 너무나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큰 잘못만 안 하면 그냥 내보내는 식의 그런 데스킹 작업이 철저하지 않은 것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너도 기자 나도 기자 그러니 너의 글을 존중해라고 하면서 서로 다 존중하는 과정에 수준이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사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말자라고 노력하고 얘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책이 그렇죠. 더 높은 사람이. 근데 요즘에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겁나 그 군기를 잡으면서 막 그야말로 갈굼 문화를 갖고 있다가 막상 딱 기자가 되고 나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거의 지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이상한 보도가 나와도 우리가 막 우리 몇 번 항의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터치하냐.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 언론사의 데스크들 윗사람들 뭐 정팀장 뭐 부장 국장을 왜 있냐고. 근데 없어야지. 총체적으로 그 언론사의 기사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뜨거 그러면서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이걸 쓰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이걸 보고 최소한 궁금하네. 우리 지금 5개 신문사 조중동 한겨레 경향은 특히 한겨레 경향은 야 우리 이런 거 이제 쓰지 말자. 우리도 제법 있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로데이터 달라고 하면 드릴 수도 있다. 아니 그래서 시영 씨가 한번 나중에 우리가 뭐 공표하고 또 하면 또 알아서 쓸 거니까 나중에 잊어먹을 때쯤 네. 한번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번 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조사해서요. 한 몇 개월 후 어떻게 됐나 언론사들은 요거 한번 조사해보면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야 그때랑 똑같다 이러면은 그냥 그런 건데 달라진 언론사가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래야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어쨌든. 혼자 하다가 안 되겠어서 그리고 또 크로스 체크할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게 제가 말하는 우리 데이터 저널리즘이 그냥 노가다 저널리즘이라니까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이 수작업으로 하는 분석에 가까워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또 그 취재원 밝히는 거는 취재원이 누군지 찾는 일은 프로그램 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 일일이 다 네.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이제 처음에 초안을 보고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3점 있잖아요. 그 3점은 그냥 싹 빼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3점은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 지적이 나왔다, 지적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3점 정도 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문제적인 행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그냥 빼고 0점하고 1점만 집중적으로 나는 공격해야 된다라고 2점도 사실은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분명하게 출처를 얘기를 그 발언을 한 출처가 있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본인이 하도 네. 이제 그거 뭐 유의성이 있다 뭐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다 뒤집어 엎기 너무 귀찮아. 나도 요즘 너무 바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뭐 본인이 쓰는 것에 최대한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중요한 수치는 0점하고 1점 그걸 누가 많이 했는가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선일보가 어찌됐든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조선일보가 뭐에서 1등이죠 지금? 네, 조선일보가 1점 애매한 표현에서 1.1등인데요. 네. 네, 반이 넘습니다. 51%가 70개 중에서 51%가 이런 표현이었고요. 익명. 네.
그러니까 무슨 개, 무슨 권, 무슨 관계자 이런 표현들을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썼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출처 없음이 제일 많았어요. 동아일보가 0점이 많다는 네, 거죠. 0점이 가장 많아서. 동아일보는 내피셜이 제일 많고. 네, 동아일보가 33건 중에서 19건, 이것도 반이 넘죠. 58%인데. 장난이네 거기도. 그래서 0점이 제일 많아서 그 제가 평균점도 계산을 해봤는데 3점 만점에 평균점 3점 만점이 되겠죠. 평균점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동아일보는 0점이 많아서 0.8점으로 제일 낮았고요. 조선일보는 1.2점 정도였습니다. 1점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럼 제일 근방에서 높은 나온 점수가 누구죠? 제일 높은 건 한겨레였고요. 오. 한겨레가 1.7, 근데 한겨레도 1.7점밖에 안 됐습니다. 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한겨레도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3.2점이 절반 정도 되고 그 1.2점 0점하고 1점이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신문사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2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2점이 안 되네. 3점이 그나마 한겨레만 해도 3점은 있는데 2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3점에서 1등은 누구예요? 네, 3점에서 1등은 중앙일보랑 한겨레가 공동으로 1등이고요. 3점 40%로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중앙일보는 좀 이번 보고서를 보면 약간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는, 왜냐면 이 그러네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다름을 보여줘요. 근데 논조가 그러니까 그거는 논설위원들이 사고를 좀 치는 거지. 논설위원들이 사고를 치는 거지. 기자들은 그래도 지금 아무튼간에 기사 쓰는 그 기본은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어떤 주제에서 더 많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피셜을 더 많이 썼나? 그건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나눈 게 정치, 북한, 사회, 국제, 경제, 기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어떻게 보여요? 시영 씨 보기에? 이 주제별 분류는 0점이랑 1점 받은 기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일단 전체 기사를 6개 분류로 나누고 거기서 0점이랑 1점 받은 게 몇 프로인지를 조사를 하고 그 건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치랑 북한은 거의 100%가 0점이랑 1점으로 나왔고요. 야, 정치도 그래요? 네, 정치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이제 북한이야 뭐 예상을 했는데. 네. 북한은 경향신문, 중앙일보, 서울경제가 100%가 나왔고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93%였는데 그 표본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요? 네, 북한 관련 보도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각각 13개랑 14개 보도가 있었고요. 0점이랑 1점 받은 보도가. 이렇게 해서 그 전체 북한 보도 중에 0.1점 받은 게 93%였다라고 하면 되고요. 보면 되고. 거의 북한하고 정치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건 다 내피셜이다. 거의. 네, 거의 다 내피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일간지에선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사회. 네. 이 사회 분야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노동, 교육, 법조, 사건, 사고 이런 걸 다 사회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낮춘 가운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비율이 치솟는 게 보였어요. 조선일보가 68%가 이런 기사였거든요. 68%. 네, 나머지는 한겨레가 14%, 경향신문이 17%, 동아일보가 33%, 중앙일보가 40%이 정도였는데 조선일보가 68%로 뛴 거죠. 68%. 네. 그리고 경제지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제. 네. 아마 노동 분야 보도하다가 노동이랑 교육 분야 보도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 표를 볼 때 그 주의해야 될 점이 기본적으로 표본을 분석할 때 그때 단기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모니터 기간에 들어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표본이 많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모집단이. 약간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조선일보가 사회 분야에서 비율이 늘어난 건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조선일보가 교과서 무단 수정 파문 있잖아요. 교과서 무단 수정? 네. 교과서에서 무슨 건국 시점 관련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뭐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몰랐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비율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사회 비율이 그래서 늘어났다. 네. 음. 그 밖에도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모든 언론사가 반 이상으로 그 0점이랑 1점 기사들 비율이 높았어요.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근데 정치, 북한, 사회, 경제 거의 모든 보다 내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다니까. 뭐 뇌피셜 아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뭘 읽은 거야? 다양한 활용도를 믿는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린 특별히 피해가는 게 없어. 기자들 생각을 읽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 진짜 큰일 났네. 그치 내가 말했잖아. 차별성이 없다고. 아니 뭐 어디 하나 떨어지는 데 없이 참. 다양한 쓸모가 있는 이 표현이었다. 이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이게 신문이 아니죠. 네,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0점이랑 1점이 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어쩌면 뭐야.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제 보통은 사실 기사,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기자가 막 쓰면 오히려 그거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의 분석을 대신해서 붙이죠. 자기의 그렇죠. 의견이 아닌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그래서 3점으로 한 것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지적이 나왔다 이런 애매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정확한 워딩을 딱 코멘트. 쓰고 라고 분석했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라고 조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적이 나왔다는 말이 굉장히 그냥 불필요한 관용어일 뿐이에요. 그럴 때는 3점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문제는 1점하고 0점들이 문제지 3점까지는 3.2점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출처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를 표현 자체를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제 말은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괜히 써가지고 스스로가 권위를 깎아먹는 거죠. 그러네. 전문가가 분명히 그러네, 말한 그러네. 건데, 근데, 그거를 굳이 그런 애매한 표현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언론이 출처를 제대로 쓰지 않고 뇌피셜로 쓰는 보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보고서가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보고서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익명 취재원 보도에 이런 거를 0점이나 1점 같은 그런 것들은 익명 취재원 보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3년에 같은 익명 취재원 분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 총 6일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4개 신문사에 970건의 기사를 전수 분석한 결과인데요. 누가 했어요? 민원연이 했죠. 아 민원연이. 네, 오. 그때 옛날에 했나 봐요. 특별기획 모니터 이런 식으로 해요. 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가 38.49%로 가장 많았고요. 한겨레가 9.67%로 가장 적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익명 취재원 중에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 진짜 필요해서 하는 익명 처리가 6% 남짓이었고 절반 가까운 46%가 습관적인 익명 처리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때 모니터에서. 근데 이제 16년이 지났잖아요. 2003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분석을 통해 보면 신문사들은 그동안 기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보다는 기사의 낮은 객관성을 포장하는 데 더 공을 들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지적이 어디서 나왔냐는 지적에 좀 답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조만간에 한번 더 다시 하셔야 한번 될 거 해본다? 해서 한번 히트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저거를 방송 버전으로 하면 훨씬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려면요. 방송을 하려면 모든 그걸 다 모아야 돼요. 스크립터를 다 모아야 돼. 사람이 그리고 10배는 필요한데. 스크립터를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방송사들이. 그래서 실제로 기자가 한 맞아요. 멘트랑 스크립터가 달라요. 그걸 다 확인해. 그래서 그냥 샥 모아. 그래서 저걸 돌려. 그럼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방송이 훨씬 많이 해 그런 말을 또.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방송을 탁 한번 때려주는 것도 재미있을
있겠다. 그건 사람이 한 10배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때? 아니 처장님 안 하신다고 너무. 아니 그냥 앉아서 계속 모으는 작업을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아닌데 우리가 스크랩 마스터가 참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저게 없을 때는 어떻게 모니터를 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걸 다 손으로 다 눈으로 신문 보면서 펴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형광등, 형광등이 아니고 형광펜 들고 전부 계속 읽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냥. 예,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하던 시기에 스크랩 마스터를 처음 본 우리들, 저와 우리 이사 한 명 있습니다. 흥분하여 스크랩 마스터 너무 비싼 거야. 저걸 다 저장하는 거야. 다 우리 하나하나를 다 저장해가지고 너무 귀한 물건인 거지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가서 한 거에 하나하나를 다 저장해서 우리가 외장하드를 가지고 저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한때는 그런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뭐 그때의 노력에 비하면 예전에는 더 어려웠던 시절에는 우리가 비디오로 모든 뉴스를 다 녹음을 다 따서 밤마다 모든 기계를 막 다 돌리면서 그걸 밤마다 퇴근도 못 하고 그걸 다 모든 그 방송을 다 녹음했거든요. 대단. 예, 그런 시절이 있었으므로 지금은 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뭐 일상 모니터를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로 좀 재미있는 게 있으면 네. 그거를 뭐 몰입해서 하면 되죠. 네,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긴장하고 계십시오. 네네.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미련곰탱님이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유한국당은 어쩜 저렇게 쉬바치라고 또 써놨네. 양이라고 쉽은 생각만 하는지 참. 그나저나 한성교 이야기 나오니 제가 좋아하던 개그 콘서트 내의 한 코너였던 나를 술프게 하는 세상 코너를 없앤 원흉이라고 하더군요. 김인규와 한성교의 콜라보. 게다가 저는 군대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 보수에 대해 경멸을 느낀 바람에 제대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망가진 지상파 대신 볼 수 있는 대한 매체를 찾는데 뉴스타파에서 한성규 도청 의혹 보도가 나와서 그때부터 뉴스타파 기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나저나 2주 동안 빵뉴스를 보니 소감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 주셨어요. 1. 순수 DJ 임동준 활동가님. 차분하게 전해주는데 3주 방송에서 2주가 시간 초과되어서 웃겼고 연습벌레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 마법사 조선이 활동가님. 마법사 모자에 더 눈이 가지만 손동작을 보여서 그런지 감정 전달이 쉬워지더군요. 제리 엄지의 활동가님. 유튜브 모니터링 하면서 수염도 기르시고 많이 피곤해 수염 길렀어? 쌤 안 길렀는데 어. 면도를 안 하시고 찍은 거예요. 그랬어? 나 지금 제이 씨가 머리 너무 예쁘게 잘라가지고 내가 어제 엄청 칭찬했는데 똘망똘망해졌습니다. 머리는 깎지만 수염은 안 깎습니다. 네. 삐삐 박진서 활동하니 삐삐가 아니고요. 빨간 머리 애니라고 하더라고요. 삐삐 네. 아닙니다. 네. 약간 그 삐삐는 좀 더 올라갑니다. 머리가. 왠지 귀여운 막내 이미지가 보이더군요. 멍한 연구원 공시원 활동가님. 성시경 닮은 성시경 닮았어요? 그런 뿔테만 말 좀- 쓰면은 성시경 닮았잖아. 뿔테 쓰고 머리 좀만 길면은 다 성시경 닮았다고. 성시경보다는 이거 제가 좀- 계속 말하지만 우리 그 귀여운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애기 이름 뭐야? 아이씨 그 되게 귀여운 애 닮았습니다. 아무튼간에 귀여운 애기 닮았습니다. 약간 시영 씨가 애기 같거든요. 성시영 닮은 공시영 활동가님. 막상 멍하게 있는 모습은 꼭 미탈 방송을 영상으로 보는 느낌이 들더군요.라고 네. 했습니다. 아니 미탈에서는 편집을 많이 해서 잘 그런 걸 안 보이는데. 그리고 안 미탈은 보인다. 소리만 들리니까 어찌됐든. 근데 그 편집해도 멍한 게 좀 느껴지나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빵뉴스 찍을 때 음. 그 두 번 찍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다 남겼거든요. 한 그래서 10초 정도 네. 남겼던 그리고 남기면 남기면 막 뭔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쿨향이 느껴지는. 네. 네. 봄비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포가 폭발님은 시청률 분리징수 만들어야 다음에 득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문강희 의원들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노란색 메모지님 오늘 방송 케미가 참 좋으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와 봉우 씨의 케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케미는 확실합니다. 나가면 싸워서 그렇지. 방송 들어오면 엄청 잘하고 방송 나가면 계속 싸우고 구박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네. 그죠? 네.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죠? 방송에서도 안 좋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를 보려고 했더니요 얼마나 뒤로 밀렸는지 보이지도 빵뉴스가 않아요. 올라와가지고. 그 이유가 빵뉴스 때문이에요. 빵뉴스를 어제 제가 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빵뉴스를 이제 미디어 탈곡기 아니 그 유튜브에서도 바로바로 그동안 빵뉴스가 지금 벌써 2, 3주가 되는데 인스타그램에만 그 매일매일 올렸더니 너무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저는 인스타그램 보는 사람이 정말 많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거 하자 그러길래. 근데 제가 안 봐서 저는 인스타그램의 위력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아서요. 조회수가 그냥 우리 유튜브로 오자라고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인스타그램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보시면서 저기 인스타로 또 넘어오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넘어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619회 댓글을 좀 볼게요. 일단은 두 개로 나눠서 올렸는데요. 시민깨님께서 미디어 탈곡기 잘 보고 갑니다 하셨어요. 잘 듣고 가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김미정님 자한당은 맨날 뉴스 따라가게 하는구나. 애구 너네도 피곤하고 듣는 나도 피곤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네. 호날두. 네. 호날두 때문에 저도 약간 어뷰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마운틴 올림 유유 댓글 하나 내가 두 번째 유유 힘냅시다 하셨는데요. 이게 어제 우리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미타를 다른 날보다 들으신 분이 좀 적었어요. 네. 그리고 김미정 님도 민주당은 뭐 하나요? 자한당은 뭐든 맘대로 하네요. 정신 나간 자한당을 어찌 정신 차리게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시기 철철 이거 너무 재밌다. 무시기 철철. 언론개혁 진짜 안 되나요? 민원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요. 또 내일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9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